네,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cs에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있고 결국에는 폼1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폼1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면서 그 객체, 실체를 실행을 시킨다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 이 폼1이라는 클래스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폼1 클래스 역시 클래스라는 것은 네임스페이스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 네임스페이스 프로그램.cs의 네임스페이스와 폼1 클래스의 네임스페이스가 동일하다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이 폼1이라는 클래스가 뭐 앞에 있는 퍼블릭 한정자죠. 그 다음에 partial 이 partial이라는 명령어 C샵에서 partial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클래스 폼1이라는 클래스를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문서로 여기도 역시 partial 클래스 폼1이라고 존재하죠. 우리가 객체 지향 그리고 이 C샵 언어에서 동일한 네임스페이스 안에는 동일한 클래스 이름이 하나의 유일한 클래스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의 네임스페이스 안에서는. 그래서 프로그램.cs와 폼1이라는 클래스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지만 이렇게 폼1 클래스가 이 파일에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폼1.designer.cs에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C샵에서는 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 앞에 partial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하나의 클래스에 있는 하나의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클래스를 두 개의 파일로 분리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클래스를 partial을 통해서 두 개의 문서로 나누고 왜 그럼 이렇게 두 개의 굳이 하나의 클래스를 두 개의 문서로 나눴는가 보면은 하나의 부분은 디자인, UI에 대한 내용을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부분은 그 UI에 대한 기능 구현을 실제로 동작하는 어떤 로직이나 이런 기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파일을 나눠 놨습니다. 자, 뭐 일단은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실제로 파일은 이 폼1.cs와 폼1.designer.cs 두 개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실제로는 하나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partial이라는 기능에 의해서 폼1 클래스가 비록 두 개의 파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하나로 합쳐진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partial에 대해서는 C샵 문법에 대해서 일단 찾아보셔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윈도우용 응용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는 partial이 이용되는 이유가 이렇게 동일한 하나의 폼1 클래스일지라도 하나의 파일에서는 주로 UI, 컴포넌트 초기화 관련된 코드들이 작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로직에 대한 코드들이 작성이 되기 위해서 두 개가 나눠져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폼1.designer.cs 같은 경우에는 폼1.cs 이 디자인이라고 적혀져 있는 화면에 렌더링이 됩니다. 실제로 이 두 개는 하나의 파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폼1.cs의 어떤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추가했을 경우에 실제로는 이 폼1.designer.cs의 코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자, 다시 버튼을 지웠을 때 이 designer.cs 부분 보면은 일단은 클래스 폼1 partial이죠. 그리고 안에 보면은 메소드들 뭐 필드도 정의가 되어 있고
이렇게 dispose라는 메소드와 initialize component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쵸? 이 initialize component는 결국에 이 폼 화면에 대한 컴포넌트 초기화 관련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만약에 지금 봤을 때 뭐 코드가 뭐 이런 것만 있죠. 오토 스케일, 이게 뭔지는 당장은 모르겠지만, 자, 이런 명령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initialize component가 이 정도 길이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디자인 부분에서 버튼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추가했을 경우에 이 디자이너.cs에 갑자기 버튼에 관련된 코드들이 생성이 됩니다. 코드를 살펴보면은 여기서 system.windows.form1 클래스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버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죠.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튼의 실체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버튼 객체를 만들어서 dis.button1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필드 변수죠. 그리고 나서 dis.button1은 위에 필드로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 필드로 생성이 됐죠, 버튼. 그리고 버튼의 어떤 속성들, 애트리뷰트들이 설정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치 지정과 그 다음에 이름은 버튼1이다. 사이즈는 뭐 크기가, 우리가 이 크기를 변경을 했을 경우에 여기 숫자가 바뀌죠, 자동으로. 지금은 175-106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버튼의 사이즈를 바꾸면 사이즈가 바뀐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는 버튼1이다. 이 텍스트가 버튼1으로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텍스트 속성을 변경을 해주면, 버튼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디자이너.cs의 텍스트 속성도 버튼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form1.cs 디자인 부분에다가 우리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컴포넌트를 추가하거나 어떤 속성을 바꿨을 경우에 이 form1.designer.cs의 실제 관련된 코드가 생성이 되거나 갱신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 랭귀지, C# 언어로 이러한 UI에 관련된 코드도 다 일일이 작성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런 코드를 자동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쉽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쉽게 이런 UI 관련된 코드를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물론 자, 이런 코드를 역으로 꼭 디자인 부분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할 필요 없이 이 두 개의 파일은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코드를 여기서 제거해도 자, 여기에도 반영이 됩니다. 자, 다시 이걸 제거해 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반영이 되죠. 그리고 여기다 다시 코드를 추가하면 실제로 이 부분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은 코드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UI 관련된 부분은 가능하면 이 designer.cs는 보지 말고 form1.cs 디자인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그리고 사이즈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고, 속성 값도 여기 속성 탭을 이용해서, 속성 창을 이용해서 쉽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게 더 편하다, 코드 작성에 자신이 있다 하시면은 designer.cs에서 직접 코드를 수정을 하셔도 되지만, 아직 나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또는 여기 속성을 바꾸거나 사이즈 조정을 하는 등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디자인 부분과 실제 form1.designer, 이 designer.file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구나, 동기화가 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럼 나머지 form1.cs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form1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자,
system.windows.forms, 그러니까 form이라는 이미 작성된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있어요. 이 폼을 상속을 받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이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 최소화, 그 다음에 최대화, 그 다음에 종류 버튼이 존재하고, 여기에 제목이 프로그램 폼의 이름이 존재하고 아이콘이 존재하며 어떤 틀이 있죠. 이 윈도우라는 창, 이 윈도우에 대한 기본 틀이 폼이라는 클래스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 정의된 클래스를 다시 상속받아서 원하는 형태로 추가적 확장을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form1 클래스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클래스의 이름이고, form 클래스를 정의할 때 옆에 콜론을 쓰고 이미 존재하는 클래스의 이름을 작성을 해주면은 존재하는 클래스의 기능을 상속을 받겠다는 거죠. 자, 나는 상속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C# 언어 클래스 파트에 상속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에서 제공해주는 form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지금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 클래스와 이름이 동일한 메소드인 생성자죠.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자, 이 생성자에서 하는 역할,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데, 이 form1 객체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program.cs에서 여기서 객체가 만들어지고 있죠. 만들어진 객체는 application run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자동으로 이 form1.cs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있구나. 결국에는 이 부분이 우리가 코드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서 처음에 initialize component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있는데, 이 initialize component 메소드는 form1.designer.cs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private void initialize component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메소드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에 관련된 UI 객체들을 만들어서 화면을 배치하는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어가 디자인에서 추가를 하면 자동으로 관련 명령어들이 작성이 되고, 실제로 이 initialize component라는 메소드는 form1 생성자가 호출됐을 때, 즉 form1 객체가 만들어질 때 호출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이 메인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form1 생성자를 호출을 하면서 객체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form1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initialize component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이때 form1.designers에 있는 이 initialize component가 호출이 되면서 결국에 우리가 작성한 화면들이, 이 컴포넌트들이 초기화가 되고 화면이 배치가 되는 메소드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뒷부분에다가 관련된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윈폼 플랫폼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된 상태로 시작을 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앞으로는 디자인에서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이 form1.cs에서 기능을 부여하는 방법, 이제 형태로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자, designer.cs도 저희가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고, 이 program.cs도 확인할 필요 없이 이 form1.cs와 form1.cs 디자인 두 가지를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